자,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오행의 정의에 기초해서 오행의 정의가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가를 갖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오행의 정의에 기초해서 수많은 물상들이 어떻게 오행으로 분류가 되는가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이제 보면은 오행의 분류를 갖다가 목화토금수하고 상화로 나눴는데 이 상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무생물에 대해서는 상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오행을 갖다가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화 에너지가 이 상화의 기운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행 분류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행의 속성을 갖다가 이제 문헌에 찾아보면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수많은 속성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나타났는데 수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죠. 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유연하고 이제 미끄러운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를 갖다가 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목은 완하다 그랬잖아요. 완은 뭐예요? 부드럽다. 연하다. 부드럽다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로 목을 갖다가 쓰면은 소프트고 연을 써도 소프트라고요. 그러면 영어로는 동양의 이 오행의 분류를 갖다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완하고 연이니까. 그런데 이게 오행이 구분 안 된다 그러면 신장 방광이 나쁠 때 맥하고 간이 나쁠 때 맥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고 신장 방광과 간의 기운을 갖다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영어라는 용어로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용어의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민정음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훌륭한 언어인지를 갖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의 신장과 간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얘기하면서 하여튼 목에 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한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화는 폭발적으로 확산한 열기, 토는 동종물질 간에 끈적끈적하게 결합하는 기운, 금은 순간적으로 긴장 또는 긴장해서 결정을 이루는 기운, 또는 차고 미끄럽고 연한 기운, 그 다음에 상화는 오행을 생각하며 돌려지는 기운. 오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했는데 이 목화토금수의 이 별 그림에는 이 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가 황금 분할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옛날에 이런 오각형 별 그림의 그 축척이 황금 분할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발표하면 사형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행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앞으로 이게 목화토금수 오행을 갖다가 이제 많이 그릴 텐데 이 상화라는 것은 화는 환대 오행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고 상생하고 상극하는 데 쓰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지만은 오행 속성의 정의는 수많은 정의들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해서 이제까지 기상을 예측한다든지 진맥을 얘기한다든지 사람의 심리를 얘기를 한다든지 체질 분류를 한다든지 모든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얘기한다든지 가축을 분류한다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의를 갖다가 저는 이제까지 이제 한 20여 년을 이런 정의를 갖다 고수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정의를 갖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따뜻하고 진취적인 기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 끈적끈적하게 결합하는 기운, 긴장력이 있고 결정을 이루는 기운, 차고 연하은 기운, 그 다음에 생명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오행으로 하는데, 계절로는 봄은 아지랑이가 이제 그 올라가는 계절이죠. 그 따뜻해지는 계절이죠. 봄은 목이죠. 그 다음에 여름은 뜨거운 열기, 태양의 솔라 레디에이션이 장렬하는 여름이니까 단오가 되면은 태양의 그 어떤 솔라 레디에이션의 열 복사가 최대가 된다 그러죠. 단오, 최대가 된다 그러죠. 이때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단오가 될 때 어떤 그 쓴맛의 쑥 같은 것이 작황에 뭐 강화쑥이라든지 작황이 최고로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이 될 때 화기를 머무는 것이 뭐예요? 쑥이죠. 쓴맛. 이런 것들이 이제 작황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토는 뜨거운 열기가 장렬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죠. 그 열기하고 수증기가 믹스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는 뭐예요? 끈끈하게 옮기는 건데 뜨거운 열기하고 수증기가 해서 계절상으로는 축축해지는 거죠. 무더워지는 거죠.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장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하지에서 처서를 갖다가 우리가 토의 계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얘기를 하는데 사계절이 되면은 오행이 순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행 이론에서는 장하라는 토의 기운을 넣어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차고 건조한 기운. 가을이 되면 피부가 땡기지 않습니까? 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차고 건조해서 긴장해서 결정을 이루는. 겨울이 되면 찬 기운이죠. 그래서 겨울은 수, 가을은 금, 그 다음에 한여름, 장하는 토, 이렇게 이제 계절로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중 시간은 새벽은 모든 것이 시작하는 새벽과 봄에 모든 계획을 세운다. 새벽은 목이죠. 새벽에 이제 배가 아프면은 간이 나쁜 거고. 아침에 우리가 모닝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쓴 커피. 아침에 심장이 나빠지는 겁니다. 아침에 새로운 어떤 그 강력한 액티베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커피가 받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아침에 생강차 먹고 꿀물 먹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새벽에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주스, 오렌지 주스 마시잖아요. 새벽에 주스, 아침에 커피. 낮에는 이게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위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밥을 먹었을 때 식곤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위장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 토. 이때는 꿀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꿀물. 그 다음에 오후는 금. 이때는 생강차. 밤은 수는 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언제가 새벽이고 언제가 밤이냐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하루가 있으면은 하루 중에서 이게 이제 해가 뜨고 이게 일출, 여기가 일출, 여기가 일몰이면은 이걸 갖다 3등분 하는 겁니다. 3등분해서 여기가 아침, 낮, 오후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갖다가 다시 2등분해서 여기를 밤, 여기를 새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해마다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가 있는데 이때가 만약에 이자가 들어가는 해 92년, 2002년, 2012년 이런 때는 목태과의 해가 되는 거예요. 목태과의 해. 목태과.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목태과 한번 해보세요. 목태과. 이 목태과의 해는 바람이 강풍이 엄청 불어요. 강풍. 여러분들 2012년에 태풍이 4개 나왔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미국은 뉴욕을 갖다가 샌디라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데는 또 그 태풍이 겨울철에도 태풍이 와갖고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 이자가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부는 애입니다. 2002년에 강풍이 불어갖고서 황사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강풍이 많이, 목이 바람 안에. 그 태과라는 건 목이.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상 예측을 할 때 또 배우겠지만은 이자가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강력하게 강풍이 부는 겁니다. 강풍이. 그래서 이게 목태과의 해라는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는 애는 목이기 때문에 간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다리에 쥐도 엄청나게 나고 간의 병도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에 목에 해당되는 가축이 개인데 개가 또 새끼를 엄청 낳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운기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팔자로 끝나는 애. 화태과는 심장병이 엄청나게, 혈관병, 심장병이 엄청나게. 그 다음에 염소. 화에 해당되는 가축이 염소예요. 염소가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해지는. 사자로 들어가는 애는 토태과. 위장병이 없는, 위암, 췌장암이 엄청나게 생기는 애가 사자예요. 안병동에 가서 한번 사자로 끝나는 애 무슨 암이 가장 많은가 살펴보세요. 이게 위암, 췌장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자로 끝나는 애, 십자 영자로 끝나는 애가 금태과. 그 다음에 육자로 끝나는 애가 수태과. 수태과가 76년이 수태과의 해인데, 수태과가 되면 수에 해당되는 가축이 돼지예요, 돼지. 이때 전두환 씨, 그 동생 전경환 씨가 농협 뭐 종합장인가 중앙회 종합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사자다, 사자. 84년도에 토태과에 했는데, 농협 전경환 씨가 농협 중앙회 회장을 했었는데, 이때 소를 엄청나게, 외국에 가보니까 소값이 싸서 소를 엄청나게 들여온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도 소가 엄청나게 좋아져갖고서 이게 이제 완전히 소파동이 난 애가 84년. 76년에는 육자로 끝나는 애인데, 육자는 돼지예요, 수태과에. 70년에 돼지 파동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농축산 경제 또는 기상하고도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태과가 들어가는 해는 춥고,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끈끈하고, 여기는 덥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기상현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내재된 인자 외에 그 내재된 속성이 어떻게 전달현상론에 의해서 발현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떻든 내재된 인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식갑자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오행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얼굴 형태에 대한 것은 이제 눈을 감고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간신비패신. 간신비패신이 뭐예요? 오장이죠. 오장육부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장은 음의 장부고 육부는 양의 장부예요. 그래서 육부는 통어리, 통. 안이 텅텅 빈 통이고, 장은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가득 차 있고, 담낭은 통이고, 심장은 혈로 가득 차 있고, 소장은 그 지나가는 파이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심, 비패신 한번 해보시죠. 간심, 비패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중에서 이 심포는 무형의 장,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장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포는 생명력인데, 생명력이 나쁘면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나빠져요. 심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의 경우마가 심보입니다. 심보. 심보가 나쁘다, 심보가 좋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육부는 통이라고 그랬죠. 위장도 통이고 대장도 통이고 방광도 통 아니에요. 그래서 담소 위대방, 간신 비패신. 그 크게 한번 간신 비패신, 담소 위대방 크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맛으로 따지면은 신맛, 뭐 쓴맛, 우리가 뭐든지 태우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맛, 끈끈하게 엉기는 것은 다 단맛이죠. 설탕, 꿀, 끈끈하게 점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매운맛, 금은 매운맛이에요. 매운 것을 먹으면 다 땡긴다고요. 근육도 땡기고 모두 다 땡기고 피부도 땡기고 이게 다 땡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은 짠맛. 그래서 생명력을 키우는 것은 떨는 맛, 떫을 섭자인데 떫은 맛이에요. 그래서 감 떫은 맛,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명력을 키우는 거죠. 왜 떫으냐 하면 어떤 떫으면은 동물이나 인간이 먹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왕성해갖고서 자기의 어떤 그 씨앗을 갖다가 그 열매가 맺을 때는
떫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산고감신함. 그래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그 다음에 그 짠맛, 짤함, 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소한 맛도 간을 좋게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양음 이렇게 나누는 건데, 고소한 맛도 간을 좋게 하고, 이게 매운맛 중에서 비린 맛도 폐대장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맛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맛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오장육부의 건강을 갖다가 체크하는 방법을 저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매운 것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폐대장이 나쁜 거죠. 매운 것이 폐대장이 약하고 매운 기운이, 금의 기운이 없으니까 매운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매운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폐대장이 나쁜 거고, 나는 매운 것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폐대장이 좋고 간이 나쁜 거죠. 금이 목을 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오행의 상생상각으로 막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단 것을 좋아한다. 위장이 나쁜 거예요. 나는 단 것을 싫어한다. 위장이 좋은 겁니다. 위장이 좋으면 뭐가 나빠져요? 신장방광이 나빠지는 겁니다. 토가 물기를 잡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수용액도 이게 화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이 끈끈한 거죠. 끈끈한 거. 아니, 토에 해당되는 것은 끈끈한 거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이게 뭐를 잘못 눌렀어? 제가 다시 질러드릴게요. 어디서부터 강의하시는 게 편하세요? 여기 수용액. 맛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네. 이거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가려면? 아, 이걸로요? 아니 아까 작게 돼갖고서. 그냥 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펜하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액도 이게 이제 그 수용액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에 해당되는 것은 끈적끈적한 건 맞죠. 그 다음에 소금물 같은 것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커피 같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행의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용액까지도 적용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색깔이 이제 중요하죠. 색깔. 말씀해 보세요. 이제 청은 전진하는 색깔이니까 목에 해당되는 색깔은 청색이죠. 청색이 나타나면은 콧잔등의 청색은 간이 나쁜 것이 얘기를 했죠. 애들이 놀려면 파란 똥을 싸잖아요. 얼굴 색깔이 파랗게 찔리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청색이 목의 색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의 색깔은 이게 퍼지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퍼지는 색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색깔은 심장과 소장의 색깔, 화의 색깔은 붉은색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붉은색의 연지곤지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페인트가 엄청나게 잘 벗겨져요. 이 페인트 색칠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붉은색이 가장 잘 벗겨진답니다. 왜? 확산을 잘하니까. 그래서 붉은색이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톤은 말씀드렸죠? 안으로 집중하는 색깔이 유인하는 색깔이죠. 끌어들이는 색깔. 그 다음에 백색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긴장된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거 아니에요? 흑색은 수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장. 아래는 데는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의 성질로 봤을 때도 이 색깔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흰색.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색. 단결하는 그런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민주당. 노란색 아니에요. 민주당. 단결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옛날에 푸른 색깔을 썼잖아요. 전진, 앞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는 이제 새누리당 하면서 붉은색을 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근데 노란색은 토의 색깔이고 단결을 갖다가 의미하는 색인데, 위장이 나쁠 때는
토해장부인데 무릎이 아파요. 근데 무릎 아플 때 그 무릎약에 그 무릎에 붙이는 그 파스, 노란색의 트러스터, 노란색을 씁니다. 색깔요법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란색. 토의 색깔로 노란색을 갖다 써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오행의 장부가 아프냐에 따라서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럼 붉은색이 좋은 겁니다. 근데 심장이 아픈데 왜 여기에 불광대뼈에 빨간색이 나타나느냐 하면 심장이 나쁠 때는 붉은 기운을, 화의 기운을 만들어냈는데 제대로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 확실하게 안 나고 불그루트하게 나오는 겁니다. 간이 나쁠 때는 청색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간을 좋게 하려고. 그런데 간이 나쁠 때는 확실하게 푸른 청색,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좋은 거죠. 푸른 잔디. 심장이 나쁠 때는 붉은색을 바라보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색깔요법입니다.